삼성전자 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뚝 떨어졌어요. 좋은 소식에 왜 계전은 반대로 갔을까요? 오늘 그 속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마음이 참 복잡하셨을 거예요. 아침에 뉴스를 보니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89조 원이다. 회사 생기고 가장 많이 번 거다. 이런 얘기가 쫙 나왔죠. 그런데 막상 계좌를 열어보니 주가는 웃질 않았어요. 오히려 뒤로 밀렸습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아니, 역대 최대로 벌었다는데 왜 주가는 빠지지? 혹시 내가 모르는 나쁜 소식이 숨어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제 나름의 시각으로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하락은 회사가 나빠져서 생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어요.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오르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는 순리죠. 그런데 어제는 그 상식이 안 통했으니까 헷갈리고 답답한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누가 그걸 모르냐 싶으시죠? 저도 오랫동안 시장을 봐왔지만 좋은 뉴스에 주가가 빠지는 이 장면은 아무리 봐도 매번 속이 상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장면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속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속을 알고 나면 오늘의 하락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 속사정을 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이런 얘기 꾸준히 챙겨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삼전 파이팅!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정리해 볼게요. 어제 삼성전자가 발표한 이번 2분기 성적표, 매출은 171조 원,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18배 넘게 뛴 겁니다. 한 해 전체 벌돈을 딱 석 달 만에 벌어들인 셈이에요. 그리고 이건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미 벌어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100% 확정된 겁니다. 즉,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 주가가 빠진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돈은 역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기죠. 돈은 역대급으로 벌었는데 대체 주가는 왜 빠졌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주가를 움직이는 진짜 손이 누군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 손이 누구냐? 바로 외국인 투자자예요. 요즘 삼성전자 주가를 위아래로 흔드는 건 사실상 이 외국인들의 매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파는지를 알면 오늘의 하락도 저절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외국인들이 삼성이 미워서 판 걸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외국인들이 요즘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삼성이 나빠질 것 같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삼성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판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큰 외국 자금들은 대부분 정해진 규칙표를 들고 움직여요. 예를 들면 한국 주식은 전체의 몇 %까지만 담는다. 이런 한도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 주가가 쭉쭉 오르니까 담아둔 삼성의 덩치가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 정해둔 한도를 넘겨버린 거죠. 그러면 규칙상 좋든 싫든 넘친 만큼은 덜어내야 합니다. 한번 쉽게 그려볼게요. 내가 규칙상 삼성을 딱 100주까지만 들 수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주가가 2배로 뛰면 주식 수는 그대로여도 삼성이 차지하는 무게가 2배가 됩니다. 그럼 규칙을 맞추려면 주식 수를 줄여서 무게를 원래대로 낮춰야 해요. 즉,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규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는 겁니다. 회사가 좋으냐 나쁘냐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건 삼성이 너무 잘 나가서 생긴 문제예요. 너무 강해서 들고 있기 버거워진 거죠. 이걸 나쁜 신호로 읽으면 완전히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반가운 얘기가 있어요. 이런 규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는 물량은 정해진 시기에 몰아서 나오고 끝이 납니다. 계속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큰 정리 작업은 지난달에 이미 한 차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주가를 눌러왔던 제일 무거운 짐 하나가 서서히 거치고 있는 국면인 거예요. 외국인 보유 비중도 지금 몇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요. 바꿔 말하면 팔 만큼 팔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워진 자리가 많다는 건 다시 채울 공간도 그만큼 넓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하락의 진짜 속사정이었어요. 그럼 회사의 앞날은 어떨까요? 이 대목이 저는 오늘 제일 하고 싶은 얘기예요. 얼마 전에 삼성이 앞으로 국내에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규모가 총 2,655조 원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나라 살림하고 한번 견줘볼게요. 올해 정부가 1년 동안 쓰는 나라 예산 전체가 약 728조 원이에요. 그런데 삼성이 내놓은 이 투자 금액은 그 나라 예산의 3배하고도 반이 넘습니다. 정부가 나라 살림에 3년 반 넘게 쓸 돈을 한 회사가 국내에 붓겠다는 거예요. 그걸 앞으로 10년에 걸쳐 나눠서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예요.
그냥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지역마다 뭘 지을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광주 쪽에는 새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만 400조 원 가까이 잡아놨어요. 지금 있는 평택 용인에 이어서 다음 세대 반도체 기지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겁니다. 충청 쪽에는 요즘 인공지능 때문에 없어서 못 판다는 그 특수 메모리, 이걸 뒤에서 마무리하고 조립하는 핵심 공장을 짓기로 했어요. 영남 쪽에는 로봇을 실제로 대량 생산하는 라인까지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앞으로 10년을 먹여 살릴 먹거리에 회사가 지금 대놓고 판을 깔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꼭 같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큰 돈을 10년짜리로 지른다는 건 뭘 뜻할까요? 회사가 앞으로 벌 돈에 자신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겁니다. 살림이 쪼들리는 집은 10년 뒤를 보고 집을 새로 짓지 못해요. 곳간에 돈이 두둑하고 앞으로도 더 벌 자신이 있어야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자 발표 자체가 회사가 스스로 내놓은 자신감의 표시예요. 당장 이번 분기 잘 벌었다는 것보다 저는 이 대목이 훨씬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그 자신감이 괜한 게 아니라는 증거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 2분기에 삼성이번 영업이 아까 89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한 분기 성적만 놓고 보면요, 그 유명한 엔비디아도,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제쳤습니다. 이번 분기만큼은 삼성이 전 세계 기업 중에 이익 1등을 찍은 거예요. 더 눈여겨볼 건 이익률이에요. 100원을 팔면 그 중에 50원 넘게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장사를 이 정도로 남긴다는 건 그만큼 삼성이 파는 물건에 이 값 아니면 못 사는 힘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값을 부르는 힘, 이게 있는 회사하고 없는 회사는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를 봤어요. 실적은 진짜였고, 하락은 회사 탓이 아니었고, 미래 판까지 깔려있다. 여기서 딱 선을 하나 그어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전부 이미 벌어진 사실이에요. 회사가 발표한 숫자고 이미 세상에 다 나온 투자 계획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다들 아는 정보는요, 사실 지금 주가에 이미 다 녹아 있습니다. 좋은 실적도 큰 투자 계획도 시장은 벌써 알고 값에 반영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가 어디로 갈지는요, 이 다 아는 재료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아직 겉으로 안 드러난 그 다음 재료가 뭐냐, 그걸 봐야 앞으로의 움직임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 드러난 재료를 미리 알아채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큰손들이죠. 그 사람들은 대체 뭐가 다르길래 먼저 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보를 다루는 힘이 다릅니다. 큰손이 먼저 보는 게 개인이 정보가 없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정보는 세상에 넘쳐나죠. 방금 우리가 본 투자지도나 외국인 수급 얘기도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문제는 그 쏟아지는 정보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걸 골라내고 시점에 맞게 정리할 시간이 우리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큰손들은요, 이걸 대신해주는 전담 인력이 따로 있어요. 개인은 혼자서 생업까지 하면서 이걸 다 해야 하니까 아무리 부지런해도 늘 한 발 늦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불리한 건 이 정보 문제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 더 뼈아픈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총알, 그러니까 투자할 돈이에요. 개인은 이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 번 잘못 들어가면 정작 진짜 기회가 왔을 때 받쳐줄 돈이 없어요. 큰손은 실수해도 다시 채울 여력이 있지만 개인은 그 한 번의 실수가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개인일수록 들어갈 자리를 더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정보도 정보지만 이 한정된 돈을 어떻게 지키고 쓰느냐, 이게 사실 개인 투자의 진짜 승부처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자료를 하나 준비했어요. 먼저 이것부터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돈 받고 파는 거 절대 아니에요. 100% 무료입니다. 어디 비싼 강의 팔려고 미끼로 던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주주님들이 큰손들한테 정보에서 밀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시장 보면서 정리한 걸 그대로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가 왜 쓸모가 있냐면요,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잖아요. 어제 맞던 얘기가 오늘은 안 맞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어제만 봐도 실적 나온 하루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그래서 이 자료는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흐름이 바뀔 때마다 계속 최신으로 갱신해서 보내드립니다. 철진한 정보 붙잡고 있다가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요. 늘 지금 시점에 맞는 내용을 손에 쥐고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는요, 한 가지로 똑같이 드리지 않아요. 투자하시는 돈
돈 규모에 따라 5단계로 나눠서 다르게 보내드립니다. 왜 이렇게 나누냐면 가진 돈에 따라 지켜야 할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300만 원으로 시작하시는 분께는 무엇보다 잃지 않는 법에 초점을 맞춰드려요. 종잣돈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시기니까요. 반대로 3억 원 넘게 굴리시는 분께는 이미 모은 돈을 어떻게 지키면서 더 키울지 그 관점으로 짜드립니다. 이렇게 300만 원까지 300에서 700, 700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3000, 그리고 3000만 원 이상 이 5구간으로 나눠서 각자 상황에 맞는 내용을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댓글에 구독 완료 이렇게 딱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셔서 성함하고 연락처를 양식에 맞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링크만 누른다고 자동으로 자료가 가는 게 아니에요. 꼭 양식의 정보를 적어주셔야 그쪽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으시면 그 안에 요즘 제가 제일 눈여겨보는 기술 얘기도 하나 담겨 있어요. 지금 반도체는요, 안에서 신호를 구리선으로 주고받아요. 그런데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 구리선이 슬슬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요. 좁은 길에 차가 너무 몰려서 막히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나온 게 구리선 대신 빛으로 신호를 보내자는 겁니다. 빛으로 보내면 훨씬 빠르고 열도 덜 나요. 이걸 어려운 말로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데 이름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냥 빛으로 가는 반도체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삼성이 여기에 힘을 싣고 있고 이걸 같이 만드는 협력사들도 있어요. 자료 안에 이 흐름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뒀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 지금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런 큰 흐름이 있다는 걸 미리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반도체가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또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진짜 속살이 어떤지 더 알고 싶은 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 더보기란 하고 댓글에 있는 신청 양식만 작성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얘기한 이 내용까지 자료에 다 담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얘기 짧게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사상 최대로 벌었는데 주가는 빠졌죠. 하지만 그 하락은 회사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너무 잘 나가서 생긴 어쩔 수 없는 물량 정리였습니다. 그 짐도 지난달에 한 차례 거쳤고요. 그 사이 회사는 10년짜리 투자판을 깔고 이번 분기엔 세계에서 이익을 제일 많이 낸 회사가 됐어요. 그러니 오늘 같은 하락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회사의 진짜 속을 보면서 차분하게 흐름을 지켜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앞으로는 아직 안 드러난 그 다음 재료를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재료로 지금 시장이 조용히 주목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 차분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긴 얘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